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몇 마디 말에서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게 파장이 커져서, 헌법 해석 문제부터 정치적 중립성 또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굉장히 근본적인 논쟁으로 지금 번지고 있거든요. 네. 바로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들이었죠. 그 대통령 임기 연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 그리고 또 하나는 재판 중인 대통령 혐의에 대한 언급이었고요. 맞아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그 이면을 좀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뉴스 기사로만 접하는 것 말고요. 진짜 이 논란의 핵심 쟁점이 뭔지, 또 어떤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지, 시민들 목소리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엮어서 본질에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뜨거운 논쟁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우선 어떤 발언이 문제였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국정감사장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만약 이거라면 현직 대통령한테도 적용되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네, 상당히 좀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이었죠. 그렇죠. 그때 조원철 법제처장이 결국 국민이 결단할 문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국민이 결단할 문제다.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냥 의견을 물은 게 아니라 헌법 제128조 2항이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거든요. 아, 거기에 대한 해석을 물은 거였어요. 그 조항이 현직 대통령한테는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 개헌 효력이 없다. 뭐 이런 내용이죠. 정확합니다. 명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논란이 된 게 재판이 진행 중인 대통령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 취지로 발언했다는 점. 이것도 큰 불씨가 됐습니다. 사법부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요. 그렇죠. 행정부 고위공직자가 사실상 무죄를 선언한 듯한 그런 모양새가 된 거죠. 이야, 국회 현장에서도 그럼 바로 지적이 나왔겠네요. 네, 바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아니 헌법 규정상 명백히 안 되는 건데 왜 애매하게 답변하냐 이렇게 따졌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 논란 만들 필요 없다. 이건 뭐 검토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발언 자체의 어떤 모호함, 그리고 불필요함까지 같이 지적한 거군요. 네, 그래서 조 처장이 나중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답한 것 같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하긴 했는데 이미 뭐 발언은 퍼져나갔고 오히려 그 해명이 논란을 더 키운 측면도 있죠. 아니 법 해석 총괄기관장이 헌법 중요 조항을 검토 못했다고 하니까요. 그러게요. 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네요. 자, 그래서 이 논란의 가장 그 근본적인 충돌 지점, 바로 헌법 제128조 2항입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정확히 짚어보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명료해요. 정말 명확한 문장인데 그러면 왜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는 이 명확한 조항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답변이 나왔을까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헌법학자들은 뭐 거의 예외 없이요. 이 발언이 헌법의 명문 규정을 그냥 정면으로 무시하는 거다. 네, 헌법의 어떤 규범력 자체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규범력을 깎아내린다. 네, 이 조항이 그냥 생긴 게 아니거든요. 우리 헌정사를 보면 과거의 권력자들이 임기 연장하려고 헌법 바꾸려던 그런 아픈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시도들이 있었죠. 바로 그 반성 위에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가진 그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헌법 고치는 거, 이걸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우리 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인 셈이에요. 안전장치. 네. 근데 그 안전장치를 국민의 결단이라는 말로 그냥 흔들어 버린 거죠. 어떤 언론 칼럼에서 이걸 되게 흥미로운 비유로 설명했던 게 기억나네요. 그 오디세우스 이야기 아시죠? 세이렌의 유혹 피하려고 스스로를 돛대에 묶었던 거요. 네네. 그것처럼 헌법은 스스로를 묶는 지혜, 일종의 결박이다. 특히 권력의 유혹이 강할 때 더 필요한 거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정말 정확한 비유네요. 헌법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죠. 평온할 때 미래의 어떤 경랑, 폭풍우에 대비해서 스스로에게 제약을 거는 행위거든요. 네. 그래야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방향을 잃지 않으니까요. 국민의 결단이라는 말 자체는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맥락에서는 이미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진 헌법이라는 절차와 규범을 건너뛰는 거죠.
아, 절차를 건너뛴다. 네. 어떤 추상적인 국민의 뜻으로 이 성문법 체계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 이걸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그래서 이게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그런 강한 비판까지 나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규칙보다 그때그때 어떤 국민의 뜻, 다수의 의지, 이걸 더 위에 두려는 생각 자체가 위험하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소수 권리나 법 절차가 무시될 수도 있다는 걱정으로도 들리네요. 맞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의 뜻은 정해진 절차, 선거나 투표, 입법 과정 같은 제도를 통해서 표현되고 확인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때로는 좀 과열된 여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 스스로 만들어둔 장치가 바로 이 법치주의 원칙이고요. 근데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는 발언은 자칫하면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 법치주의 원칙 자체를 그냥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거죠. 그런데 논란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잖아요. 대통령 임기 문제 발언만큼이나 또 뜨거웠던 게 그 재판 관련 발언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아직 법원 판단이 안 나온 사안인데 모두 무죄 취지로 언급했다는 거. 이게 또 큰 파장을 낳았어요. 네. 이거는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그 견제와 균형, 삼권분리 원칙과 정면으로 좀 충돌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삼권 분리.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이 진행 중인 사건인데 행정부 고위공직자, 그것도 법령 해석을 총괄하는 법제처장이 유무죄를 예단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건 법조계나 정치학계에서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죠. 그렇죠. 사법도 독립성 침해 소지도 있고 어쩌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 그 조원철 처장이 대통령의 오랜 변호인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이 논란이 더 커지는 것 같기도 해요. 아, 맞아요. 그 점이 있죠. 그러니까 정부 전체의 법령 해석을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람인데 마치 아직도 대통령 개인 변호인 사람 행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죠. 네. 공직자로서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망각했다 이런 지적이 아주 거셉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게 단순한 말실수 차원이 아니라 정부 기관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아예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는 겁니다. 신뢰의 문제로 바로 연결되는군요. 네. 정부 신뢰도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런 발언이 가져올 불신 학습 효과라는 걸 경고해요. 불신학습 효과요? 네. 그러니까 한번 특정 사안에서 저거 공정한 거 맞아? 중립적인 거 맞아? 이런 의심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정부가 어떤 법 해석을 내놓든 어떤 정책을 발표하든 국민들이 자꾸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된다는 거죠. 혹시 저것도 정치적인 의도 있는 거 아니야?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요. 한 번 불신이 생기면 계속 의심하게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자리 잡은 불신은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고 결국 정부 정책 추진 동력 자체를 깎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리적, 윤리적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신뢰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이네요. 네. 전문가들 분석 말고 그럼 일반 시민들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시민들 사이에서는 아니 헌법에 명확히 나와 있는데 왜 법 다루는 최고 책임자가 저렇게 헷갈리게 말하지? 법은 누구한테나 똑같은 거 아니었나?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네.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다. 정보기관은 공정할 거다. 이런 기본적인 믿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죠. 그렇죠. 불안하죠. 특히 법제처장이 대통령 개인 변호인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넘어서 좀 분노를 느끼는 여론도 상당하고요. 이게 자칫 내 편에게만 유리한 법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니까요. 매우 우려스러운 반응입니다. 정치권 반응은 훨씬 격렬하고요. 야당에서는 이걸 아예 대통령 장기 집권 야욕, 또 사법 방해 시도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네. 조 처장 즉각 파면 요구는 기본이고 국정조사 심저 특검 도입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시대의 궤변이다. 이런 아주 원색적인 비난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여당 지지층 안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정말요? 여당 지지층에서도요? 네. 이게 그냥 야당의 정치 공세다 이렇게 치부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명백한 헌법 조항 무시하고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서는 여권 성향 인사나 지지자들조차 경악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와... 처장 즉각 사퇴 촉구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인물을 임명한 대통령의 인사 책임론까지 제기하면서 유감 표명,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 이런 걸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 책임론까지요?
네, 애초에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라는 배경 자체가 보훈 인사, 코드 인사 아니냐 이런 비판을 자초했다는 자성적인 분석도 있고요. 그렇다면 뭐 여야를 떠나서 이번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게 단순히 한 개인의 말실수나 일탈이 아니라 뭔가 더 뿌리 깊은 문제, 어쩌면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행정 권력이 법치주의라는 원칙을 존중한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법을 도구처럼 쓰려는 경향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심각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책임자 문책이나 처벌 요구를 넘어서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어떤 방안들이 나오고 있나요? 우선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고위공직자, 특히 법제처장처럼 아주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 객관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대한 임명 과정 자체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임명과정 강화. 네, 단순히 뭐 능력이나 경력만 볼 게 아니라 헌법 가치에 대한 이해도,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지, 또 이해 충돌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핵심 검증 기준으로 삼고 그 검증 과정을 지금보다 훨씬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힘을 얻고 있죠.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들도 제시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예를 들면 뭐 공직윤리 강령 자체를 고쳐서 정치적 중립 의무나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언급 금지 조항, 이런 걸 명문화하자. 네. 그리고 임명될 때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윤리 서약을 의무적으로 받고 이걸 공개하자, 뭐 이런 방안들이요. 네, 좋은 제안이죠. 애초에 논란 소지가 있는 인사를 임명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시민들 목소리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제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번 논란의 핵심이었던 헌법 개정 문제, 이거 관련해서는 아예 헌법 개정 절차나 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헌법 개정 절차법, 이걸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요. 네, 그것도 중요한 지적입니다. 객관적인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만들자, 이런 제안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특정 행정부 인사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헌법 해석에 자의적으로 개입할 여지 자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법제처장처럼 정치적 중립성이 정말 중요한 지위는 아예 대통령 임명으로 끝낼 게 아니라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어요. 국회 임명동의 상당히 강력한 방안인데요. 그렇죠.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이나 뭐 정치적 충성도보다는 국회라는 대의기관의 검증을 통해서 직무 적합성이나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취지겠죠. 현재 시스템에서는 가장 강력한 견제 장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이렇게 훼손된 국민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거냐 하는 문제도 정말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신뢰 회복. 정부 차원에서 정부 법령 해석 헌장 같은 걸 만들어서 법 해석의 원칙, 기준, 공직자 윤리 이런 것들을 국민 앞에 명확하게 약속하고 이걸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네. 또 법제처나 감사원 같은 핵심적인 신뢰기관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대국민 신뢰도 지수 같은 걸 조사해서 공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노력을 하도록 압박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신뢰도 지수 공표, 투명성을 높이자는 거군요. 네. 핵심은 결국 한 번 무너진 신뢰를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쌓아올릴 것인가,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규정과 국민의 결단이라는 좀 모호한 개념 사이의 충돌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 법치주의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까지 확장되었는지 그 여러 층위를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네, 한 고위 공직자의 발언이 이렇게까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뭐 여야를 가리지 않는 비판에 직면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법의 지배 원칙, 또 공직자의 책임감,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 이런 가치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목소리 속에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깊은 고민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결국 이번 사안은 특정 인물의 책임 추궁,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시스템과 정부 신뢰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근본적인 성찰, 그리고 구체적인
통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에게도 법과 원칙 그리고 신뢰라는 가치의 무게에 대해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까 그 칼럼 비유처럼 헌법이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묶는 결박이라면 과연 국민의 뜻은 언제나 옳은 것일까요? 그리고 그 국민의 뜻을 가장 올바르게 담아내고 실현하는 최선의 그릇은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요? 한 번쯤 시간을 내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